문법 특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짠! 예쁘죠? 귀엽죠? 항상 교재에 공을 들이는. 자, 우리가 이제 그 언어와 매체 파트에서 이 문법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일단은 국어에서 가장 논리적인 측면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측면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함축성 따위 존재하지 않아요. 딱 그냥 객관적인 의미 그 자체로. 다만 그것이 약간 추상적이라서 아무래도 언어니까 그 추상성을 좀 이해하기만 한다면 아주 빠른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게 이제 굉장한 장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단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 제대로만 이해하면 빨리 풀 수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단점은 뭐냐? 단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반대급부인데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외워봤자 소용이 없다. 무슨 말이냐? 중학교 과정까지의 문법은 그냥 암기하면 됐어요. 암기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고등과정의 수능까지 생각할 때 아무리 암기한다는데 중요한 건 하나도 못 푼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 응용 문제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응용 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은 당연히 기본 베이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했다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이해가 가요? 그게 제대로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또 재미있는 부분이 문법을 우리가 미리 선행학습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다져 놓으면 사실 화작과 다른 차이점인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를 들어 고2 같은 경우엔 이번에 2학기 과정이 업매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업을 하고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또 한 번 수업을 들으면 거의 이제 딱 정립이 될 거예요. 수업은 한 번 듣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체계가 딱 쌓이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은 어떻게 보면 수능과 내신을 위한 일단 전초전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좀 꼼꼼하게 들어갈 계획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점은 그래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장점은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화작에 비해서. 실제로 전국적으로 수능에서 화작과 엄매 선택 비율이 있어요. 너희까지는 화작 엄매 선택이잖아. 너희 밑에는 아니야. 다시 바뀌어. 근데 어쨌거나 화작 엄매 선택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대략 화작이 많을까요? 엄매가 많을까요? 화작이 많습니다. 화작이. 전국적으로는 6대4 정도로 화작이 많은 게 사실이야. 그런데 파주 지역은 매우 신기한 현상이야. 전국과는 달라. 여기는 거의 8대2야. 화작 선택률이. 그 왜 그런 줄 알아? 수능을 버려서 그래. 수능을 버렸어. 많은 친구들이 안타깝게도 다 수시로만 가겠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부 안 하는 지방과 유사한 현상인 거야. 이해가 가? 이 파주가 수도권에서도 변두리예요. 우리가 아우, 여기 앉아. 여기. 잘 잤어요? 네. 아이, 아유, 그냥 내가 진짜. 왜 전화도 안 받아? 또 고장났어? 잘 났어. 우리가 지금 단순히 2학기 내신을 위한 게 아니라
수능까지 고려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인서울 하려면 당연히 수도권, 아니, 수능 준비해야 돼요. 나 이 친구들 진짜 파주 지역은 참 답답한 게 많아.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짠 펴봐. 푸른 국어 3쪽. 푸른 국어 3쪽. 폈지? 제일 첫 번째야. 하도 많이 들었던 부분이야. 그렇지? 음은. 징글징글. 잠깐만. 언니, 썰 보세요. 음은에 대해서 배웠죠? 언제부터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래서 음은이 뭐야? 음은이란? 뜻을 나타내는? 땡! 아메리칸시? 음은이 뭡니까? 나가! 벌써부터 이거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 기초가 안 돼. 다 까먹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좀 다져보도록 합시다. 거기 봐. 의문의 뜻입니다. 형광펜으로 쫙 그어버려. 형광펜으로. 형광펜. 우리 메모하는 거 잊지 마세요. 메모하는 거. 선생님이 말하는 걸 메모로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딱 보시다시피 잘 봐봐. 정리가 잘 돼 있잖아. 정리가 잘 돼 있다고 메모하지 않으면 안 돼. 제가 최대한 정리가 잘 된 교재를 지금 선정한 거야. 너희들 보기 쉽게 한 건데, 그러나 너희들이 메모를 꼼꼼히 해서 내용을 추가하고 첨가하고 채워 넣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의문의 개념 메뉴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한다고? 뜻을 구별한다. 다시 고개 밑줄거 뜻을 구별해주는 녀석이야.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은 말이야. 잘 들어. 추상적인 소리다. 적어야 돼요. 추상적인 소리. 그러면 날 봐봐. 질문 들어간다. 음성이라는 개념과 음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음성은 내 이 육성, 이 성대, 목젖, 알지? 이 성대와 목젖을 통해서 이 구강구조, 이 발음의 구강구조를 통해서 나오는 구체적인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가? 그러면 질문. 음성은 사람마다 같아 달라. 같아 달라. 다 달라. 그렇지. 내 목소리, 네 목소리 다 다르잖아. 으아,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앉아, 여기. 멀리 가지 마. 그런데 의문은, 잘 들어. 의문은 모든 사람이, 적어도 여기 모든이라는 표현은 잠깐만. 조금 주의해야 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언어 사용자들. 자, 적어. 의문은 추상적인 소리이자 언어 사용자들이 모두 똑같이 인식하게 되는 그런 소리다. 그렇다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잠깐 여기 또 다른 언어 사용자라고 내가 미리 써놨는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 가세요? 야, 다시 얘기해서 여기 봐봐. 바다 했어. 바다. 엄마, 저게 뭐야? 저건 바다란다. 물이 많지? 뭐 이랬어. 바당? 아니, 병신아, 바다. 바라? 아니, 바다라고 그래야지. 바다. 응, 바다. 하면 이해했어?
외국 아이들은 바다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걔는 다른 말을 쓰잖아. 아주 간단해. 따라서 다른 언어 사용자들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어. 요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왜 다른 언어 사용자들은 못 알아듣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왜? 그건 지금 의문에 대한 얘기잖아. 의문 체계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문 체계가 뭐하다고? 다르다고요. 이해가세요? 영어에는 기억이 없어. 아주 쉽게 말하면. 이해가가? 영어엔 니은, 시옷 이런 거 없다고. 우리말에만 있는 의문이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잘 인식해야 돼. 다시 한번. 그래서 야, 의문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내 머릿속에. 그래서 어떤 소리야? 구체적인 소리야? 추상적인 소리야? 추상적인 소리야.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나는 그걸 내 머릿속에서 니들이 말한 그 소리 값을 막 조합을 하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뜻을 구별하게 되는 거야. 막 뜻을 구별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다만 그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른 것 뿐이야.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옳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의문이란 뜻을 구별하는 최소 단위로 추상적인 소리다. 요거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그 얘기가 지금 거기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물, 불, 뿔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음이 구분하잖아. 자음이. 그 밑에도 달, 돌, 들 이러잖아. 달, 돌, 들 이번에 모음이 구별하잖아. 이해가 가 무슨 얘기인지? 다른 지구의 위성이래. 누가 몰라 이거? 당연히 알죠. 돌, 들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음과 모음이 각각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했더라.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 자음과 모음은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자, 빨리빨리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2시간 동안 내가 이걸 압축해서 막 설명해줘야 돼. 잠깐. 그 전에 공지사항 내가 몇 명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다음 주부터 특강 3시 시작합니다. 3시부터 5시 콜? 12시 아니고 3시부터 5시. 네?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의문의 종류를 들어가 보자. 의문의 종류는 분절과 비분절 의문 두 가지로 나누는데 많이 듣던 거야. 그렇지? 분절 의문은 쪼갤 수 있어. 무엇으로? 자음과 모음으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잘 들어봐. 경계가 있는 거야. 분절이라는 말은 소리 마디의 경계가 있는 거야. 소리 마디의 경계. 저거 경계. 경계가 있어서 분절이야. 그 밑에 분절음은 나오잖아. 음절의 경계를 나눌 수 있다. 맞지?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 음절도 잠깐 정리해야 돼. 음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음절. 음절은 저거. 음절은 음운이 모여. 소리가 나는 최소 단위. 음운이 모여야 돼. 음운이 모여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잘 들어봐. 이건 세종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음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잘 들어. 그러니까 즉 소리가 나는 이 최소 단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이 구성 요소를 잠깐 좀 밝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 예를 들어서 내 이름도 야 소리 내봐. 박 이렇게 되잖아. 박. 민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요 한 글자만 가지고 잠깐 본다면 당연한 얘기인데 초성, 중성, 종성이 각각 보이지요? 안 보이면 이상한 겁니다. 초성은 비읍이고
중성은 아하고 종성은 기억입니다. 이해가죠? 어허.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봐. 음절의 종류를 나누는 거 있잖아. 구성 요소는 초성, 중성, 종성이야. 그럼 음절의 종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봐. 중성 단독으로 소리가 날 수 있다, 없다? 날 수 있다는 거야. 아, 오, 우 나잖아. 이해가 가지? 이때 여기서 다시 한번 아직도 고등학교 이상의 녀석들이 아 했는데 여기 동그라미 아를 집어넣어서 요것도 의문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이건 의문 아니에요. 이건 의문이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난다고. 즉 다시 한번 당조심하는데 초성에 사용되는 이응은 소리가 안 나요. 이건 이응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의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의문이 아니라는 거야. 제발 잊지 마셔요. 요거. 그래서 다시 한번 중성 단독으로 일단 소리가 나고 두 번째 초성과 중성이 모여서 소리가 나죠. 그렇죠. 바, 다, 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해하세요? 어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엔 중성과 종성이 만나서 소리가 나죠. 악, 이런 식입니다. 이해가세요? 어허.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번엔 세 가지가 다 만나는 거죠. 초, 중, 종성 이렇게. 이해가 가죠? 적으셔야 됩니다. 음절에 대한. 음절의 구성 요소, 음절의 종류. 영아, 너 그러면 3시부터면 지각할 일 없지? 네. 주아, 너도 충분히 자고 올 수 있지? 네. 됐어? 정리됐지? 자, 다음에 비분절 의문으로 내려가 보자. 비분절 의문은 경계를 나눌 수가 없대. 경계를 나눌 수 없어. 그래서 밑에 보면 표를 봐. 짧은 소리, 긴 소리 이거 나오지? 짧은 소리, 긴 소리야. 긴 소리에다가 장음. 긴 소리에 장음 적어 빨리. 장음. 그러니까 사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짧은 소리 같은 경우엔 잘 봐. 밤이 길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 밑에 거 긴 소리야. 어우 그냥 밤이 많이 열렸네. 이렇게 되는 거야. 미묘하지. 그렇지? 네, 느꼈어 못 느꼈어? 느꼈지? 어. 밤꽃이 많이 폈네. 어우 올해 밤 농사는 아주 그냥 풍년이겠어. 뭐 이 정도야. 자, 그래서 어쨌거나 긴 소리, 짧은 소리 이게 경계 구분이 없죠. 경계 구분이 없기 때문에 비분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옆에 최소 대립상 별표. 최소 대립상. 일단 뜻부터 봐. 단 하나의 소리가 이 소리 밑줄 거 의문이야. 단 하나의 의문으로 인해서 뜻이 구별되는 두 개의 단어다. 두 개의 단어 밑줄 거. 그러니까 뭐를 이루는 거야? 쌍, 짝. 이해했지? 야, 그러니까 아까 칠판 봐. 얘는 최소 대립상이 성립돼야 한대. 이거 시험 문제야. 성립돼. 이해했지? 자, 그러면 잘 들어봐. 말과 최소 대립상으로 성립되는 게 어떤 거야? 자, 이게 지금 단어가 3개가 모였잖아. 그럼 말과 최소 대립상은 어떤 거냐고? 물이야. 이게 시험 문제라고 지금.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엔 단어 4개가 나왔어. 자, 북하고 최소 대입상 어떤 거야? 불이야. 이거 시험 문제라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두 단어는 최소 대립장이 성립이 돼야 한대. 됩니다. 이해 안 갔어? 왜냐하면 요 시옷하고 기억만 다르잖아. 이해가 가? 나머지 다 똑같잖아. 딱 하나의 다른 쌍을 갖고 있는 거야. 요게 최소 대립장이야. 그러니까 이 음절이 한 음절이든 두 음절이든 상관없어. 이해가 가지? 그렇지. 요런 게 지금 시험 문제였어. 시험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음절을 잘 봐야 돼. 특히 봐봐. 다만 얘는 요거랑 요거랑 해서 최소 대립장이 성립이 되고 얘는 요거랑 요거랑 성립이 되죠? 얘는 요거랑 요거랑 성립이 되죠?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최소 대립장이 성립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잊지 마십시오. 이거 간단하게 사례 정리해. 교하고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넘기기 전에 비분절 의문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비분절 의문 맨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 억양도 비분절 의문에 해당이 된다고. 이건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억양이란 뭐냐? 간단하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소리의 높낮이. 근데 이건 약간의 그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는 있는데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알려드리죠. 예를 들어서 봐봐. 이 부분, 요 부분을 끝으로 올렸다고 쳐보자. 이게 어미죠? 어미 부분을 끝으로 올렸어. 그럼 묻는 거야. 이해했지? 의문. 그런데 이번엔 낮췄어. 이 부분을. 그럼 뭐 한 거야? 대답한 거야. 이해가 가? 그런데 다시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에 힘을 빡 줬어. 힘을 빡 줬어. 힘력자야. 그럼 뭐야? 명령이야. 밥 먹어! 이해가? 자, 이런 식으로 어떨 땐 의문, 어떨 땐 대답, 어떨 땐 명령의 의미가 어떻게 나누어진다? 억양에 따라 나누어진다. 그래서 억양도 비분절 의문이다. 이해가? 오케이. 좋아. 왜 안 적어? 자, 의문 체계 기본적인 거 쫙 정리. 넘겨. 옆 페이지. 다음 이제 드디어 자음 체계. 징글벨 징글벨 또 징글 이 표를 또 봐야 되다니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나 자 일단 이거 한번 싹 지우고 제가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 사실 뭐야 이거 누가 껌 뱉었어? 누구야 껌 바닥이 어떤 몰상식한 학원에서 껌을 이 비매너 아씨 껌 짜증나 누구야 껌 바닥에 뱉었어? 밟았잖아 아니 내 학원 처음이야 바닥에서 껌 밟은 거 학원에서 조심해 우리 매너 있게 살자 어? 확 갑자기 욱하네 자 시간 없어 지금 농담할 시간도 없어 자음 체계에서 자 형광펜 내가 일단 밑줄 그라는 거 형광펜으로 그라는 거 성대 울림 조음의 방법 조음의 위치
소리의 세기. 자, 지금 내가 몇 개 밑줄 걷어? 3개, 4개 밑줄 걷어?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거냐? 잘 들어. 자음의 분류 기준이야.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 4개야. 이걸 서로 혼동하면 안 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자음의 분류 기준에서 잘 들어봐. 성대의 울림 여부에 따라 2개로 나눠.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이해했지? 그 다음에 좋은 방법에 따라 5개로 나눠. 파열, 마찰, 파찰, 비음, 유음. 다 듣던 말이야. 다음에 좋은 위치에 따라서도 몇 개로 나눠? 5개로 나눠.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세입천장, 열인입천장, 목청. 맨날 듣던 거야, 이것도. 마지막 하나 더. 소리의 세기에 따라 3개로 나눠.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이해했어?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느냐? 예를 들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 화열음의 예사 소리가 몇 개야? 3개요. 마찰음의 거센 소리는 뭐야?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좋아, 그러면 잘 들어. 야, 파열음이자 잇몸 소리이자 거센 소리 뭐야? 디귿이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어? 다음 주까지 외워와. 시험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기본적인 암기야. 야, 게다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 정도 암기 못하면 니들이 병신이야. 알겠어? 이 정도 암기해.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 내가 미리 알려준 거야. 이해 가는가? 그럼 이제 잠깐만. 잠깐 뒤로 넘겨봐. 모음 체계표도 잠깐 봐. 모음 체계표. 바로 뒤쪽에 있어. 모음 체계표도 형광펜. 얘도 기준점이 딱 몇 개야? 3개야. 혀의 앞뒤, 그 다음에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이렇게 3개야. 그래서 우리가 다 맨날 이거 봤던 거야.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나눠. 원순모음, 평순모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고중, 저모음으로 나눠. 맞지? 그래서 총 이게 지금 단모음 10개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들어. 테스트 보자. 초성이 파찰음이자 거센 소리야. 거센 소리. 그럼 뭐야? 치읓.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자, 조용히 해. 전설모음이자 평순모음이자 저모음이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애가 나와야 돼. 애. 그렇지. 애. 네, 마지막으로 센입천장 소리이자 열인입천장 소리이자 비음이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이응이 나와야 돼. 자, 그럼 합치면 어떤 소리가 나오지? 찰! 이게 정답이야. 다음 주에 내가 시험 볼 거야. 이해했지? 좋아, 다시 앞으로 넘어가. 시험 본다고 그랬어. 너 이 정도가 돼야 돼, 진짜. 안 그러면 맨날 헷갈려. 맨날 헷갈려. 일단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자음 체계표 밑으로 내려가서 그 울림소리, 그 비음에서 이응, 다시 봐, 이응. 이응의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종성에서만 소리가 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잊지 마. 이 이응 말이야. 종성. 초성은 아니야. 제발 잊지 마. 종성이야, 종성. 그래서 야, 쉽게 말해서 여기 봐봐. 야, 여기 봐.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야. 요 의문이 총 몇 개야? 의문이 총 몇 개야? 5개요 하면 죽여버리는 거야. 그 의문 몇 개야? 4개입니다. 4개. 4개. 자, 이제 그럼 질문 들어간다. 야, 이거 음절 몇 개야? 음절 몇 개야? 2개야. 그렇지? 2개야. 자, 질문 들어간다. 이연아, 우리 이연아, 서연아. 2번째 음절이 뭐야?
아니, 아니, 여기, 네 이름 말고, 어이가 없네. 여기서 두 번째 음절이 뭐냐고. 아, 그래서 틀리는 거. 제가 일부러 내가 틀릴 것 같아서 얘기해요. 두 번째 음절. 언니, 아메리칸식으로 해보세요. 두 번째 음절 뭐야? 또 상상한다. 또 상상하지 마, 상상하지 마. 간단해. 읽어봐. 거입니다. 이해가요? 두 번째 음절은 거예요. 이해 갔어요? 아까도 음절의 얘기 잠깐 얘기했는데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가 나는 거야. 음운이 모여서 소리가 나는 거야. 야, 이제 그럼 잠깐만 멈춰봐. 다시 한번. 시험 한 번만 더 보자.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자, 이번에 먹는다. 너, 첫 번째 음절이 뭐야? 멍이에요. 첫 번째 음절은 멍이라고요. 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의문의 변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왔어? 의문의 변동으로. 비음화 현상이잖아, 이거. 일단은 알잖아, 대충은. 그렇지. 비음화 됐으니까.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럼 얘는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 얘는 이렇게 발음이 돼서. 그럼 여기는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 거 안 일어난 거야? 아무것도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해가 왔어요? 왜? 어차피 이건 소리가 안 나요. 이해가 가서 무슨 말이지? 그냥 얘는 뭐 한 거야? 뒤에 있는 모음에 이어서 소리가 나는 거야. 뒤에 있는 모음과 이어지는 걸 우린 뭐라고 그래? 그냥 연음이라고 그래. 이해가 가지? 연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했죠? 이제 한 번만 더 질문. 한 번만. 틀릴 것 같은. 뭐야? 뭐야? 뭔가? 그렇지. 잠깐만. 좋은 단어가 있었는데. 그렇지. 자, 이렇게 돼. 네 음절이야, 이거. 소리가 4개나. 자, 우리, 그래. 영상의 나이에, 이 날씨에 돌아다니기 힘들어하는 친구. 잘 들어. 두 번째 음절은 뭐야? 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음절은 뭡니까? 캐입니다. 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실수할 수 있어. 개가 아니라 캐야. 그냥 얘가 어떻게 된 거라고? 그냥 간 거라고. 이렇게. 정확한 발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부엌해서 이렇게 발음해야 돼. 이해 갔어? 부엌해서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책에 그 밑에 있는 것들 뭐 좋은 방법 뭐 파열, 파찰 뭐 이런 거 개념이 쭉 나왔어요. 개념은 알아서 보셔.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건. 뒤로 넘겨. 그다음에 이제 조음의 위치. 얘도 개념이 쭉 나왔어. 뭐 입술은 뭐 이런 거고 잇몸은 이런 거고. 아하. 막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왔어.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거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삼중 대립. 얘 별표죠. 삼중 대립. 요건 이제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한번 좀 국어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라 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죠. 자, 음은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국어의 자음 중에서 파, 여름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한다는 것은 끼끼끼, 달달달, 불불풀 이렇게 보듯이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각각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음운임을 의미한다. 자, 이에 비해서 영어는 그래, 드렛 야, 이거, 자, 골짜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메리카노식? 어떻게 읽어야 돼요? dar? 어떻게 읽어? there. 역시 원어 발음. there.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 이거? tell. 오케이. there, tell. 네. 그 다음에, 황소는 어떻게 읽죠? pearl. 당기다는? pearl. 역시 원어 발음 죽여요. 이거 보듯이 이렇게 각 단어의 뜻을 구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은 유성음이라는 게 울리는 소리고요. 무성음은 울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중대립, 미줄과 이중대립.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야, 여기 봐. 우리말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삼중대립이야. 이해했지? 그런데 영어는 이중대립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기는 안 나와있네. 잘 봐봐. 그래서 일단 읽어보죠.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우리말의 된소리, 예사소리, 거센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들의 언어에는 이런 소리 대립이 없기 때문이다.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시 적어. 의문체계가 어떻다? 다르기 때문이다. 적어. 의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리가 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 여기 칠판 봐봐. 조음 방법이라는 개념이 5가지가 나오고, 조음의 위치라는 개념이 5가지가 나오지 않니? 여기 조음이라는 건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인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잘 들어봐.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이야.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 또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음의 위치에서 입술 소리가 있잖아. 입술에서 장애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비읍. 이해가 가지? 비읍 하면서 여기 닫혀버리잖아. 이게 닫히면서 소리가 잘 안 나거든. 이해가 가지? 여기서 장애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해가 가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파열. 파열이라는 말은 터지는 소리거든. 가, 파, 타 이런 식이야.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딱 막았다가 터지는 겁니다. 이게 장애가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조음의 방법이나 조음의 위치라는 개념에서 조음이란 결국 소리가 난다는 뜻인데 어떤 식으로? 장애가 일어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갔어? 장애가 일어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개념을 나누게 된다. 모음으로 들어가자. 자, 모음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 자, 일단 질문 들어간다. 어디 보자. 너 저번에 너 말에 맞췄나? 너 모음이 총 몇 개라고? 물총 어디 있어? 잠깐만, 너 지금 자음은 총 몇 개야? 자음. 14개. 이게 진짜 참으려고 그랬는데. 왜 고개 숙입니까? 왜 고개. 자음 몇 개야? 언니? 시원하죠? 10개? 자, 영상의 날씨에 돌아다니기 힘들어하는 친구. 지금 열심히 세고 있어. 빨리 몇 개야, 그래서. 포기해서 세다가 포기. 부끄럽습니다. 야,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유니버셀리 가면 아메리칸 만날 거야. 뭐 이제 한글 저도 어려워요. 막 이러면 이제 너희들이 뭐라 그래야 돼? 야, 한글 쉬워 하면서 이제 한글에 대해서 막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자음의 개수와 모음의 개수조차도 모르는 이 붕신들. 야, 자음 그 뒤 앞에 그 자음 체계표 다 쉬어보면 나와. 다 쉬어봐 빨리. 정말 부끄럽다. 정말 이런 새끼들을 가르쳐야 된다니. 다 쉬었죠? 그런데 자, 그래서 19개야. 됐지? 19개. 자, 그럼 모음 봐. 모음은요, 일단 잘 들어. 전체적으로는 너희가 몇 개인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21개입니다. 21개. 모음은 21야. 그런데 잘 들어봐. 거기 체계표를 봐. 단모음만 나왔어. 단모음. 맞지? 단모음의 밑줄 거. 단모음. 단모음은 총 몇 개? 10개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몇 개야? 11개가 이중모음이야. 알겠지? 야, 이게 간단해. 단모음 10개니까 이중모음은 11개야. 그런데 자, 기준점 하나 다시 봐.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해야 돼. 기준점. 혀의 앞, 뒤라고 적혀 있는 거 있지? 앞, 뒤. 이거 좀 설명이 허접해. 여기 봐. 자, 대가리를 반으로 잘라보자. 슝슝슝슝. 오, 야, 오늘 굉장히 잘 나왔어, 한 번에. 오, 아주 좋아. 흡족해. 오, 야. 이거 주아 얼굴 대가리 반으로 자른 거. 오, 안 웃네? 뒤질래? 자, 그러면 혀. 잘 들어, 혀. 혀가 대충 이렇게 있어. 믿어, 그냥.
혀는 좀 두툼하다고 생각해. 야, 그러면 잘 들어봐. 야, 여기 그 공간이 이렇게 생기지. 여기 절반을 나누자. 절반.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자, 여기 절반을 나눴어. 그럼 잘 들어봐.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발음할 때, 잘 들어봐. 모음을 발음할 때 말이야.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 이게 중요한데요. 최고점의 위치라는 건, 자, 이 수평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어서 이 했다고 쳐보자. 이 그러면 혀의 최고점이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하면 말이죠. 흰색으로 할게. 이 이렇게 됩니다. 이 이해해요? 그럼 이 최고점이 여기잖아요. 최고점의 위치가 이 대가리를 반으로 쪼갰을 때 앞에 나오면 전설인 겁니다. 이해했어요? 반면에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는 이런 식으로 으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하면서 성대를 살짝 막으려고 그래요. 막을까 말까 합니다. 그럼 이제 최고점의 위치가 여기잖아요. 뒤로 가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적어. 최고점의 위치라고 적어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이면 전설, 뒤면 후설입니다. 학교에선 이렇게 자세히 안 알려줘요. 그냥 야 이거 외워 이러고 맙니다.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입술의 모양 간단하죠. 옆으로 평평하면 평순모음이고 동그랗게 오므라들면 원순입니다. 알겠죠? 우리 보통 키스할 때 어떻게 해요? 키스할 때 원순모음으로 발음하죠? 그렇죠?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는 나 진짜 이 고차원적인 애드립이 통하지 않는 이 더러운 세상. 키스할 때 원순모음 신선한 개그 아니야? 됐어요. 그만합시다. 나 진짜 이거 제가 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키스할 때 하잖아요. 못 알아들은 거지 니들이. 나 진짜 이제 웃어? 씨. 다음! 혀의 높낮이. 자, 고중저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중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어요. 이중모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반모음입니다. 반모음. 반모음의 밑줄고, 반모음. 이 반모음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헷갈려하는 지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반모음은요, 잘 들어. 반모음은 소리가 매우 짧은 모음이야. 따라서 반드시 단모음과 결합하여 사용해.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절대 홀로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중모음 속에 포함되어 나타나.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야! 얘가 이제 이중모음이야. 야. 야, 그럼 야는 쪼개볼까? 반모음이 있대, 반모음. 얘를 이렇게 반모음 표시 이렇게. 자. 띠기리. 좋아요?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단모음은 뭘까요? 그렇죠. 네. 야, 그러니까 여기 봐. 이거 빨리 발음해볼까?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똑바로 봐! 이러잖아. 그런데 봐. 이거 천천히 해볼게. 슬로우로 하면 이해가 갔어? 이 안에 요게 있는 거야. 요 안에 요게 있다고. 이해가 갔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모음의 종류는, 잘 들어.
2계열이 있고요. 5계열이 있고 5계열 이렇게 있습니다. 반모음은 이렇게 반모음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이중모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제가 미리 잠깐 참고적으로 중요한 얘기니까 반모음과 관련된 음운 변동을 좀 얘기를 한꺼번에 쫙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반모음 교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이걸 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교체라는 건 바뀐다는 얘기야. 아하.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자,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발음하진 않죠. 누가 불편하게 이렇게 발음합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발음하죠? 보였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맞지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실제 읽을 때에는 당연히 음은 변동 때문에 자,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어떤 뭐냐? 이 모음입니다. 여기 모음. 얘가 지금 여모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잘 봅시다. 잘 봅시다. 이거 중요한 얘기야. 야, 여기 첫 번째 얘는 이모음이었잖아. 그럼 얘는 단모음이야? 반모음이야? 얘는 단모음이었어요. 이해가죠? 이모음은 단모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모음도 단모음 아닙니까? 그런데 만나서 여모음이 된 거 아닙니까? 이중모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중모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반모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단모음이었던 이모음이 반모음인 반모음 2로 바뀐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반모음 교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단, 매우 특이한 현상인데요. 잘 들어봐. 어떻게 된 거냐? 음절이 하나가 줄었어요. 맞죠? 음운은 잘 들어. 교체되었을 뿐인데 음절은 축약됩니다. 매우 좀 특이한 현상이죠. 이게 요즘 최근 트렌드의 문법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헷갈려 할까봐 모음 축약이 있어요. 일단 보고 제가 쓸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모음 축약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자, 이번에도 예를 들어 보죠. 고 플러스 2 플러스 다입니다. 그럼 누가 사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이것도 줄면 어떻게 돼? 되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까지 이해가 가죠? 그러면 잘 들어봐. 다시 한번. 5모음, 2모음인데 얘 단모음이고 얘 단모음이잖아. 근데 얘가 만나서 뭐가 된 거야? 여기 봐. 외모음이 된 거야. 맞지? 근데 얘도 단모음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단모음 체계 표현 나오잖아. 얘도 단모음이야.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또 다른 단모음 하나로 줄어든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건 이중모음과 무관한 그냥 축약이에요. 아시겠죠? 이중모음과 헷갈려 하니까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야. 주시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야. 이해갔어? 이건 다시 한번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 또 다른 단모음으로 줄어든 그냥 축약이라고요. 이런 걸 축약이라고 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번엔 반모음 첨가 현상이 있어요. 반모음 첨가. 없던 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되어라는 말이 있죠. 발음을 빨리 하다 보면요. 놀랍게도 잘 들어봐. 이거 일반적인 발음은 그냥 어떻게 돼? 되어 이렇게 발음해야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 발음인데 근데 빨리 발음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냐? 되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되어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해가 가죠? 여기 여모음으로 됐잖아. 그렇지? 야, 이거 잠깐 봐봐. 얘랑 만났는데 갑자기 이놈이 뭐로 발음이 됐어? 이렇게 발음이 된 거야. 그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과정은 당연히 이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까? 반모음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면 반모음 2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첨가됐다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이 반모음과 관련된 개념, 교체, 얘는 반모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모음 축약, 얘는
반모음 첨가입니다. 적어. 물 뿌리면 더 잘 보인다고 생각. 더 잘 안 보여? 물 뿌리면 더 선명하다고 애들이. 뭐 선명한 게 아니라 빛나는구나. 좋아. 너희들의 눈가를 그냥 최대한 크게 띄어 써. 어쩔 수 없지. 진짜 안 보이나 봐. 응? 다 썼어? 국물부터 일단 지우자.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밑으로 또 내려가서 이중모음 관련 표준 발음법 요게 좀 나옵니다. 잠깐 이중모음에 관한 공부를 마무리합시다. 먼저 제4항입니다. 제4항. 제4항에서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형광펜 붙임. 외와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밑줄자. 원래 단모음인데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좋아하지? 과일? 발음하면 참외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참외 이게 원래 발음이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참외 이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보 같죠? 허용해. 이거 허용해. 이거 둘 다 돼. 알겠지? 요런 식이야. 근데 이제 위 발음은요. 위 발음은 이 위 발음 자체가 이중 모음으로 발음이 돼요. 때에 따라서 위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 그냥 위 이래도 되는데 위 이런 식으로 발음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5항에서 거두절미하고요. 다만 3, 다만 4 형광펜으로 쫙 칠해주세요. 다만 3, 다만 4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매우 자주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칠판. 바로 지금 이 이중모음 의에 대한 건데요. 얘는 아주 특이해요. 이거 한꺼번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얘가 잘 들어. 첫 음절에서 쓰일 때야. 첫 음절에서 쓰일 때에는 무조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아하.
예를 보죠. 자, 이거 당연히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습니다. 이해했죠? 아하, 두 번째. 이번엔 둘째 음절 뒤로 갔을 때, 둘째 음절 뒤로 갔을 때, 그때는 당연히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예를 했을 때 말이야, 이거 당연히 주의사항 또는 주의사항 이렇게 빨리 읽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죠?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이게 중요한데요. 음절의 중성으로 사용되었다는 건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초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좀 표현하자면 음절의 초성의 뒤에 나오는 이 중성자리입니다. 이럴 때에는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소리 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 봐. 여기 히읗이 앞에 있죠? 그렇죠? 히읗이 앞에 있어. 야, 이거 어떤 병신이 너희는 충분히 지금 시작하면 대학에 갈 수 있어. 희망을 잃지 마. 알겠어? 절대 그만하자. 희망을 잃지 마. 이렇게 말하자! 희망! 이해했지?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하나만 더. 자, 이것도 닐리리야.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이해가지? 하나만 더. 아이들이 이것도 어떻게 무니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이해가 가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자, 이것도 어떻게 읽어? 하니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이해했죠? 무슨 말이지?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많이들 헷갈려 하니까 기억해 주시오. 마지막 네 번째,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로 사용될 때에는 당연히 의 소리도 나지만 또 중요한 게 에 소리도 납니다. 에 소리. 요거 중요합니다. 에 소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학교에는 규칙이 있겠죠? 그렇지? 자, 이럴 때에도 당연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학교의로 읽어도 되지만 학교의 규칙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학교의 규칙. 이해했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중모음까지 음은 정리를 끝내는 셈이고요. 정리를 해주세요. 뿌리면 안 되네. 더워? 난 마음이 자꾸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지워버리고 싶어. 영아야, 다 썼니? 네. 확인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 하면 또 5분 까먹어. 5분 까먹어서 죄송하지만 과제를 해오시고요. 자, 바로 넘겨 뒤로. 확인학습 넘어가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음운 변동을 들어가 보죠.
집에 가서 간단한 복습입니다. 다음 주에 답을 체크할 테니까 해오세요. 별거 아니에요. 확인학습. 자, 음운 변동은 결국 발음할 때 발음이 바뀌는 현상이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 교체부터 오늘 정리할 텐데 사실 교체만 설명하면 음운 변동은 무려 놀라지 마세요. 한 80% 설명한 거예요. 80%.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 교체가. 설명할 거리도 많고 헷갈리고 시험 문제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밑으로 내려가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미 아까 우리가 음절 개념 얘기했잖아. 끝소리는 종성이야. 맞지? 음절의 종성이란 말이야. 음절의 종성에서 나는 소리는 7개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거 맨날 들어서 알잖아. 그녀 다리만 보여. 순수한 버전 뭐야? 나 이 순수 버전을 들을 때마다 진짜 뭐? 가느다란 물방울? 야, 물방울이 어떻게 가느다랗다라는 말은요, 잘 들어봐. 길이의 개념이에요. 길이의 개념. 가늘다. 이해가 가? 물방울이 긴 거야? 문법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녀 다리만 보여. 이게 제일 정확한 문법적인. 비웃어? 너? 네,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입니다. 연음, 별표죠.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럼 이거 어떻게 시험이 나오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여기 봐.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 봐봐. 자, 옷. 시옷 받침이죠? 시옷은 당연히 음절의 끝에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나, 당연히 뒤에 이가 왔어요. 그러면 이게 합치면 어떤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시. 이번에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소리가 나죠?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얘는 시옷이 그대로 연음이 되었고 얘가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연음이 됐죠.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됩니다.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잘 들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잘 들어. 뒤에 오는 이 의문이 어떤 형태소냐가 중요한 거야. 형태소. 이제 형태소의 개념까지 봐야 되는데요.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놈을 얘기하는데 얘는 지금 조사로서 문법적 뜻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 아는요, 인사이드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실질 형태소라고 말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실질 형태소에서 일어난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만약에 얘를 그냥 이름절만 딱 놨어. 그럼 당연히 이거 읽어봐. 어떻게 읽어? 옷 하면서 당연히 음끝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입니다. 몸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연음이 되고 또 하나는 음끝귀가 일어난 다음에 연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네 주둥아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해했어? 언니 이해했어? 너무 빨랐어? 괜찮았어? 좋아. 그럼 아메리칸 당신 얘랑 얘 다시 한번 네 주둥아리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설명을 왜 손으로 해? 주둥이로 해야지. 네가 설명해봐. 딴짓하고 있어. 언니? 자, 다시. 야, 오시는 그냥 연음이 됐죠. 오다는 음끝규가 일어난 다음에 연음이 됐죠. 왜요? 그 이유는요. 옷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조사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예요. 그런데 얘는 아니는 명사죠. 명사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입니다. 즉
옷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면 연음되고요. 실질 형태소면 음끝규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다시 우리 영상의 날씨 힘들어하는 당신 설명해봐.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따라해. 큐. 잠깐 멈춰. 너도 해. 큐. 입에 붙어야 돼. 너도 큐. 너도. 그래.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언니 마지막. 그렇지. 다시 한번. 그것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면 연음, 실질 형태소면 음끝규. 됐죠?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식 형태소에는 뭐가 있냐? 옆에 날개 있어. 거기 조사, 어미, 밑줄. 조사나 어미가 형식 형태소야. 외워.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야, 별거 없어. 여기 봐. 이, 에, 이런 것들이야. 알겠죠? 으로. 다 모음으로 시작하잖아. 얘네 지금 조사야. 어미는 아, 이런 것들. 아니면 앗, 이런 것들. 됐죠? 얘네들이야. 됐어.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자, 거기에서 일단은 파랑과 구항은 표준 발음법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13항이야. 13항을 다시 한번 우리 주아가 읽어봐. 13항. 이게 표준 발음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멘트예요. 거기에서 조사나 어미나 전미사, 밑줄 주아. 얘네 다시 무슨 형태소 묶어서? 형식 형태소. 그러면 그 밑에 제 음가대로 얘도 밑줄 줘. 이거 뭐 한다는 얘기야? 연음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그냥 연음된다. 그 다음에 14항. 서연이 읽어봐.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겹받침. 동글뱅이 쳐봐. 겹받침. 겹받침이 뭔지 알죠? 네, 여기 잠깐만 참고적으로 내가 이제 놀랄만한 얘기인데, 야, 쌍기역이 겹받침이야? 아니야. 된소리는 그냥 음절이 몇 개야? 음운이 몇 개야? 된소리 하나야. 쌍시옷, 쌍기역, 쌍비읍 다 음운 하나야. 하나. 제발 착각하지 마. 그럼 겹받침은 음운이 몇 개야? 2개인 거야. 아시겠지요? 자, 그런데 걔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나 전미사. 얘네도 당연히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잖아. 이렇게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 뒤에 것이란 당연히 겹받침 중 뒤에 것 얘기하는 겁니다. 겹받침 중 뒤에 것만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다만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앉아, 달글, 밑줄 쫙, 달글. 달글. 요거 때문에 내가 피가 거꾸로 흐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 갑자기 이제 겹받침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이 나왔는데, 자음군 단순화에서도 이건 좀 다룰 수는 있지만 이왕 나온 김에 그냥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겹받침 중 제일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녀석이 이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들어. 겹받침 리을 기억은 때에 따라 발음이 막 바뀌어. 근데 우리는 습관대로 발음해. 습관대로 발음하는 걸 병신들이 전부인 줄 알아. 잘못된 게 많아.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잘 들어. 겹받침 발음에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자, 리을 기억 뒤에 잘 들어봐. 예를 들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어요.
형식, 형태소. 그냥 형태소 이렇게 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가 연음이 된다고요. 얘가 이렇게 연음.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얘도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건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야, 좋아. 난 너희들을 위해. 자, 이거 했어. 그럼 당연히 이거 어떻게 읽어? 이렇게 읽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두 번째. 리을 기억 뒤에. 이게 중요해.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미. 야, 잘 들어. 어미야, 어미. 어미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어간 되는 거 아니야? 어간? 이해가 가? 어간 어미의 개념은 품사로 말하면 어디에서 쓰이는 거야? 어? 아, 여기 있구나. 어디에서 쓰이는 거야? 어디에서 쓰이는 거야? 어디에서 쓰이는 거야? 엄마, 애들 진짜 문법 몰라요. 용원. 용원이 뭐야? 동사, 형용사. 이제 나왔네. 이거 알잖아. 이 자식들이 진짜 너무한다. 이씨. 용언의 어간.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시 얘기해서 잘 들어.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란 용언일 때야. 용언일 때. 알겠지? 그러면 잘 들어.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얘가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리을로. 뭐 당연한 거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죠. 자, 계속해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한다? 당연히 밝고, 자,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근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얘 뒤에 기억 외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예요.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얘는 기억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보죠. 자, 참 밝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밝다. 아시겠어요? 요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 밝다가 아니야. 밝다. 알겠니? 아하.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일반적으로 자, 명사에서 자, 뒤에 명사에서는 무조건 그냥 간단하게 기억으로 읽습니다. 명사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흙이 왔어요. 흙. 그리고 야, 여기 기억이 왔어. 기억. 흙과 이렇게 됐단 말이야. 다만 얘는 조사야. 조사. 이해가 가지?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 우리? 흙과 이렇게 읽잖아. 그렇잖아. 얘는 밝고로 읽고 얘는 흙과로 읽는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해야 돼요. 이해가 갔어? 그러면 다시 한번. 얘는 뒤에 용언에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났기 때문에 리을로 읽는 거고요. 얘는 명사가 그냥 기억으로 읽는 겁니다. 명사를 기억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음운 변동에서 음운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얘는 품사가 중요한 거였어. 동사나 형용사인 용언에서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기억으로 리을로 읽고 그 다음에 명사에서는 기억으로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자, 요거 겹받침 빨리 적어.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어? 제가 나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지금 카메라 나를 놓쳤어. 큰일 날 뻔했네. 딴딴따단 딴따단 딴따단 딴딴따단. 자, 다 적었니? 야, 보다가 멈추면 돼. 나 지금 카메라랑 얘기한 거야.
자, 자. 찍어도 되지? 오케이. 자, 다음에 이번에는 15항으로 잠깐 내려가 보자. 15항. 그 받침 뒤에 오는 모음 땡땡땡이로 시작할 때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이럴 때 음극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표음으로 바뀐다. 이 대표음으로 바뀐다. 밑줄 거.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했는데 이게 음끝규입니다. 이해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다래 했어요.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뒤로 연음됐습니다. 느밥 얘도 비읍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입니다. 이해가 갔죠? 그런데 다만 잠깐 밑으로 내려가 봐. 재밌는 게 있어. 다만 맛있다, 멋있다인 경우에는 이렇게도 발음이 된다는 거야. 잠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맛있다의 정확한 표준 발음은 어떻게 해야 돼? 동해 발음해봐. 맛있다가 돼야 됩니다. 멋있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얘네는 왜 맛있다로 발음하죠?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한데요. 다들 그렇게 쓰니까. 다들 그렇게 발음하니까. 그래서 잘 들어. 여기 봐봐. 표준 발음법을 정할 때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성에 입각해서 발음하는 거예요. 전통성이란 오래된 그냥 관습. 또 하나는 합리성에 의해서 발음하는 건데요. 이 합리성이란 문법적인 근거를 두고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맛있다라고 발음하는 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계속 발음해 온 거야. 희한하게. 그럼 이건 합리성이야, 전통성이야? 전통성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맛있다도 맛있다도 둘 다 발음으로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좋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드디어 음끝규는 정리가 됐고요. 된소리 대기입니다. 된소리 대기. 다들 된소리 대기를 아주 쉬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된소리 대기 페이지 넘겨볼까? 먼저 첫 번째 표를 봐봐. 국밥은 그냥 된소리 대기 하나만 일어나지. 그런데 예를 들어 닭장이야. 겹받침이 기역, 리을 기역이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게 뭐야? 자음군 단순화야. 알겠니? 탈락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가 된소리 대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봐봐. 된소리 대기가 먼저라는 거야?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라는 거야?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라는 거야. 이해가 가? 그러니까 다시 닭장 할 때 자음군 단순화가 그 앞음절에서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가 뒤음절에서 일어나지.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옷고름 했어요. 옷고름 했는데 디귿으로 바뀌었죠? 음끝규가 먼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얘기는 불변이야.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먼저 잘 들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무조건 먼저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데 순서가 안 바뀐다고. 순서가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딱 순서대로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음운의 변동은 반드시 그 과정을 지켜줘야 돼. 뒤죽박죽 되면 안 돼. 다시 얘기한다면 여기 봐. 음운의 변동은 원래 하나만 일어날 때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가 더 많아. 이해가 가지? 그럼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 순서가 있다는 거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있던 음끝규 먼저 일어났지?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일어나고 꽃다발 음끝규 된소리 낯설다 음끝규 된소리 이해가 가고 있죠? 값지다 자음군 단수나 된소리 대기 이렇게 됩니다. 자, 24항 별표 1264 별표 1264개 이것도 된소리 대기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 어간이래. 다시 어간 밑줄 거. 어간이면 어디에서야? 그 위에 용언이라고 적어. 제발 잊지만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이 받침이 모일 때 니은이나 미음일 때야. 니은이나 미음일 때 그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야, 그 밑에 봐. 신다, 안다, 안고, 감다, 굼다, 옴다 이런 식이야.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다만 별표쳐. 요게 또 중요. 다만. 피동이나 사동 전미사 중 기가 있어요. 이희리기. 들어봤죠? 이희리기 우구추. 요건데요. 이때 기가 들어가면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딴데 신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신기다 이렇게 발음 안 된다고. 이해했지? 안따에 안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안기다 이렇게 발음 안 된다고. 감기다 안 된다고. 왜 안 돼? 이 기가 모이기 때문에 접사이기 때문에. 알겠죠? 접사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데 24항에서 중요한 게 있어. 자, 여기 봐. 24항의 시험 문제야. 아, 이거 잘 봐. 시험 문제 어떤 거냐? 좀 전에도 여기 봐. 용언의 어간의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일 때잖아. 아? 이때 뒤에 오는 예사 소리가 얘가 된 소리로 바뀌는 거잖아. 이게 된 소리 되기래. 이해했지?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봐. 자, 요거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 신발을 신고 이렇게 읽어야 돼. 이해했지? 어허.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발음해볼까?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 저 새끼 저거 간첩 같은데? 잠깐, 간첩 신고가 몇 번이지? 간첩 신고 죄송해요. 네. 내가 에어컨 2개 튼 이유가 있어요. 덥네요. 니들 정말 됐어요. 안 웃겨요. 네. 걱정하지 마. 웃지 마. 정부터 웃지 마. 아, 자, 야,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아, 왜? 왜? 이유는 뭐야? 간단해.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운의 변동이 잘 들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음운 환경이 음운의 환경이 똑같아요. 유사하다 이거야. 유사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일어나지 않잖아. 이해가 갔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런 경우는 품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세요?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품사도 정확하게 이제 곧 있으면 배우게 되겠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용언, 얘는 명사.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게 시험 문제. 알겠니? 하나만 더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이거 우리 어떻게 읽어야 돼? 머리 감기 이렇게 발음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된 소리로 끼 이렇게 읽는다고요. 맞지? 그런데 자 이럴 땐 우리가 당연한 일이지 이거 어떻게 발음해? 감기 몸살 이거 병신이잖아. 그냥 감기 몸살 이러잖아. 왜 그래? 얘는 용언이고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적어 빨리. 신고 감기 다 적어. 이게 시험 문제라고. 내신에서 맨날 나와. 안 나오면 내 팔에 장을 지져.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된소리 대기와 관련된 부분이야. 됐죠? 다음 이번엔 25항 들어가 보자. 25항. 이것도 발음만 유심히 봐. 넓게입니다. 첫 번째 그 표를 봐. 넓게. 자,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이죠? 겹받침일 때는요 오해하지 마. 야 무조건 자음군 단순화야. 알겠지? 겹받침일 때 무조건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떨지 얘도 마찬가지고요. 할따죠. 죄송합니다. 할따 다음에 훌쏘 이런 식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26항 별퍼 26항 얘도 별표 된소리 대기에서 또 하나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야. 거기 한자어의 동글뱅이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다 한자어들이야. 갈등, 절도, 발전, 갈증, 이해했죠? 물질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다시 한번 칠판 봐. 한자어의 받침이 리을일 때 그 뒤에 오는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다는 거야. 정리를 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봐봐. 그러니까 우주에 자 이렇게 했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돼? 물질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발음이 하죠. 이해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이렇다 쳐보자.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있죠. 해녀들의 이건 어떻게 발음해? 물질 이렇게 발음하죠. 그렇죠. 이건 또 왜 그래요? 이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시험 문제야.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얘는 지금 조건이 뭐였어요? 반드시 한자어였죠. 근데 얘는 물 플러스 질입니다. 순 우리말이에요. 순 우리말. 순 우리말일 때는 결국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가 갔어? 한자어에서만 일어난다. 된소리 대기는 순 우리말일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메모 빨리. 이게 시험 문제야. 이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게 한자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더라! 공부해! 내가 달 일이 어떻게 알려줘! 이건 사실 각자의 그 배경 지식과 직관력. 됐죠? 맨 마지막 밑으로 내려가면 27항. 자, 관형, 사형, 리을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이거 발음이 될 뿐이지 쓰면 돼요? 안 돼요? 난 저 약간 좀 아직도 좀 이러지 말자고 좀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약간 그 직업적 강박 직업적 강박 이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해안이나 동해에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러냐면 잠깐만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몰라? 알잖아.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쓴 거 너무 많아. 짜증나. 힘들어.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횟집, 사이시옷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안 넣었어. 내가 넣고 싶어. 막. 이건 정말 거의 70년대급 스트레스. 짜증나. 와. 또 더 기가 막힌 거 뭔지 알아? 왜 니들은 안 웃지? 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냥 스트레스. 엄청 피곤해. 자, 아무튼 제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소리는 잘 들어. 다시 한번 여기 봐. 소리는 이렇게 나죠. 소리는 이렇게 나지만 잘 들어. 띄고 개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띄어쓰기까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관형사형 리을 뒤에 발음이 된다. 됐어. 넘겨. 그래서 그 위에도 봐. 할 것을, 할 바를 이렇게 되는 거면 만날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된소리로 나는 사이소리 현상. 자, 요거 잠깐 얘기했는데 이건 거기 그냥 됐어. 별거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이거 사이소리 현상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이소리 현상은 발음법이라기보다는 시옷을 넣냐 마냐의 문제인 겁니다. 시옷을 넣냐 마냐. 표기법입니다. 표기법. 그래서 지금은 당장 다루지 않을게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드디어 이제 된소리 대기 지나가고 비음화인데요. 자, 비음화쯤 갔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비음화의 첫 번째. 하여름,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오는 비음의 영향으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했지요? 잠깐만. 여기 봐. 여기 봐. 여기서는 지금 단독으로 뭐가 일어나? 음끝규가 일어나. 자, 발음해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잘 들어. 음끝규를 제외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반드시 두 음절이 만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두 음절이 만나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쓸 때 이렇게 쓰겠죠. 그렇지? 얘가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 이유는 압음절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세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얘는 그냥 음절의 끝에는 소리가 안 나, 치읓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한 음절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이해가지? 한 음절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이유는 압음절 때문에 일어난 거야. 얘가 만약에 얘도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봐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밭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밭 이렇게 돼서 여기만 음끝구가 일어나잖아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된소리, 되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교체 현상은 짜증나. 뭐야 이거? 수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도망가야 돼? 자, 다시 한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제외한 나머지 음운의 변동은 모두 두 음절이 만났을 때 일어난다. 아셨죠? 오케이. 그런데 된소리 대기는 간단하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이다. 아셨죠? 그럼 뭐가 변한 거야? 뭐가 변한 거야? 소리의 세기만 변한 거야. 이해했죠? 소리의 세기만. 아하. 이해가죠? 소리의 세기만 변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음화입니다. 비음화하고 유음화는 비음화 옆에 적어. 조음 방법만 적으세요. 조음 방법만 변함. 유음화도 마찬가지. 조음 방법만 변한다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 봐. 여기가 칠판 봐. 얘 뒤에 조사만이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먼저 잘 들어. 얘가 음끝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 자, 디귿으로 바뀐 상태야. 이렇게. 디귿으로 바뀐 상태에서 뭐와 만난 거야? 미음하고 만난 거야.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미음하고 만난 거야. 그래서 얘가 발음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꽃만 이렇게 된 거야. 이해했어? 그럼 디귿이 니은으로 변한 거예요. 여기 착각하지 마. 치읓이 니은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디귿이 이해가 안 가? 이해가지? 디귿이 니은으로 변한 거야. 그럼 디귿과 니은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둘 다 잇몸 소리예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맞구나. 잇몸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음의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조음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뭐만 바뀐 겁니까?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조음의 방법만 바뀐 겁니다.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 이해했어? 시험 문제야. 잊지 마셔요. 그래서 그 밑에 얘가 쭉 나온 거야. 막 키응만, 흥만, 쫓는, 놓는, 읍는 했는데 자 키응만 음끝규가 먼저 일어나고 비음화가 일어났다. 흥만 자 빨리 다
흑맛,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고 비음아 일어났다. 쫓는, 음끝규 일어난 다음에 비음아 일어났다. 놓는, 얘도 마찬가지로 음끝규가 먼저 일어나고 비음아가 일어났다. 이해했죠? 네, 마지막으로 음는입니다. 음는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수나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음끝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비음아가 일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요거 살짝 헷갈리니까 잠깐 칠판 보죠. 여기 봐봐. 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잘 들어봐. 리을이 탈락돼. 뿅. 그래서 자음군 단수나가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얘가 발음이 안 되잖아. 다시 뭐로 변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피읍이 비읍으로 변한 건 음극규지. 그리고 다시 뭐와 만나? 는하고 만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다시 뭐로 변한 거야? 미음으로 변한 거야. 음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비음화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자음군 단수나, 음끝규, 비음화. 이해했죠? 그 얘기. 이게 한 번 더 얘기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알겠죠? 넘겨. 옆 페이지. 19항. 19항. 야, 내가 진짜 이걸 끝내야 되는데. 자, 받침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담력, 침략 이런 것들이야. 강릉. 이것도 결국 다시 한번 옆에다 적어. 뭐만 바뀐 거야? 조음에 뭐만 바뀐 거야? 위치와 방법이야. 빨리 말해. 방법. 조음의 방법만 바뀐 거야. 아, 얘네들이 2시간 아, 힘들어? 야, 떠드는 나는 얼마나 힘들까? 어? 쉬는 시간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이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자, 붙임 봐. 붙임, 받침,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니을도 니은으로 발음한다. 막론, 성류 이렇게 되지? 협력.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방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방향성에 대한 건 앞 페이지 다시 넘겨봐. 가운데 옆에 날개를 봐. 날개를 봐. 동화가 일어나는 방향에 따라 찾았어? 거기 보면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이렇게 나와. 어? 제 귓밥 새우 씨. 푸른 국어 지금 몇 쪽이야? 11쪽. 동화가 일어나는 방향에 따라 자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순행동화는 앞 음운이 뒤 음운에 영향을 주어서 뒤가 바뀐 거야. 역행동화는 뒤 음운이 앞 음운에 영향을 주어서 앞이 변한 거야. 상호동화는 앞 음운과 뒷 음운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둘 다 변한 거야. 이해가 가? 그럼 내 이름. 야. 쏘아. 이거 동화 중에 순행동화야, 역행동화야, 상호동화야. 역행. 그렇지? 좀 우리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맨날 내 성은 박씨가 아니라 방씨로 발음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맨날 성희롱. 또 안 웃어? 이것들이 미쳤나? 아, 이제 지쳤어? 빨리 끝내줘? 어? 나의, 야, 내 이름을 망가뜨리는 애드립을 쳤는데. 나쁜 것. 이 나쁜 것들. 자, 그런데 이제 그 동화의 방향까지 우리가 정리를 끝냈는데 여러분들 잠깐 멈춰봐. 내가 지금 정신없이 막 달렸는데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확인학습을 통해서 복습을 꼭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유음화입니다. 유음화는 아주 가볍게 끝낼 수 있어요. 유음화는 리을이 뭐로 변하는 거야?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거야. 니은이 리을로. 얘네들이 다 동화현상이야. 동화현상. 왜 그런 거 하면, 여기 봐봐. 먼저. 동화현상에 대해서 정리해 줄게. 여기 봐. 예를 들어, 비읍이나, 여기 봐. 디귿이나, 기역이. 여기 봐. 뒤에 오는 미음이나 니은과 만나. 그러면 비읍은 뭐로 변해? 미음으로 변해. 얘는 뭐로 변해? 니은으로 변해. 얘는 뭐로 변해?
이음으로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열음이 뭐로 변했다는 거야? 전부 다 비음으로 변했다는 거야. 이해가 가? 그런데 잠깐, 얘네도 원래 뭐였어? 비음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와 얘는 비슷해지는 거야. 비슷해지니까 동화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잘 들어봐. 얘도 자음, 얘도 자음이잖아. 그래서 무슨 동화라고 그래? 자음 동화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해가 갔어?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봐봐. 이번엔 니은이 뒤에 오는 리을과 만나? 또는 리을이 이렇게 돼? 그럼 얘네가 결국 최종적으로 뭐로 변해? 리을로 변해. 그럼 얘도 유음, 얘도 유음이잖아. 그렇지. 얘도 그래서 동화. 이해가 가? 비슷하니까 동화. 어떤 동화? 자음끼리 만났으니까 자음 동화. 그럼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비음화와 유음화는 자음 동화에 해당이 된다. 교체이자. 이해 갔어? 교체이자 자음 동화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 이해가 가죠?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잠시 후에 다시 구개음화도 좀 얘기할 거야. 구개음화 얘기할 시간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일단 옆에 날개를 좀 봐봐. 날개에서 그 의견란 찾았어? 거기 별표 쳐봐. 그 위에 설명부터 좀 읽어볼게. 그 위에 설명. 잘 들어. 비음, 니은과 유음, 리을이 만나 진리, 인류처럼 대개는 유음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무조건 유음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의견 플러스 란, 생산 플러스 량과 같이 니은으로 끝나는 이 음절의 한자 뒤에 리을의 로 시작하는 이름절 한자어가 결합할 때 리을이 뭐로 바뀐다고? 니은으로 바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 비음화가 일어나. 원래는 유음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볼까? 여기 봐봐. 시간이 없어서. 여기 봐봐. 니은과 리을이 만났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거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대관령 이렇게 소리가 나요. 즉 유음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해가 가? 그런데 다시 여기 봐. 자, 이렇게 왔어 지금. 여기도 생산, 니은, 리을 이렇게 돼. 똑같지. 음은 환경이 똑같잖아. 그런데 얘는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생산, 냥. 오히려 얘가 바뀌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선 유음화가 일어나는데 여기 비음화가 일어나요. 왜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내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봐. 얘는 한 단어로 인식하게 돼요. 한 단어로. 그러니까 대관령을 쪼개지 않아. 쪼개지 않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생산량을 어떻게 생각해? 생산과 량으로 쪼개서 생각하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 들어봐. 생산이라는 단어가 중심축이고, 중심이 되는 단어고, 량이라는 단어가 마치 접사처럼 덧붙은 거야. 접사처럼 이해했어? 덧붙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생산이란 단어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생산을 살려서 발음하는 거지. 그래서 생산량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야.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야. 의견, 난, 이해했어? 결단, 역, 동원, 영, 이해했어? 다 이런 식이야. 뒤에 붙는 말들은 결국 다 거기다 적어. 뒤에 붙는 말들은 어떻게 인식해? 접사처럼 인식한다. 적어. 뒤에 붙는 한자어는 접사. 그래서 비음화로 인정해 준다. 오, 마지막으로 국외음악까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좀만 힘만 내. 좀만 힘내. 만약에 내가 국외음악까지 설명하면 내 목표치를 다 이룬 거야. 굉장히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이요. 뭐야 이거? 자,
제일 중요한 설명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국외음화가 뭐 별거 아니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개념이 숨겨져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봐봐. 왜 이렇게 하도 지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봐. 받침으로 쓰인 티읕이나 티읕이 뒤에 오는 이모음 또는 반모음이 잘 들어.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와 만났을 때 지읒이 얘가 지읒으로 얘가 치읒으로 변하는 걸 국외음화로 옛날부터 배웠잖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조되는 게 일단 다른 게 두 가지야.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첫 번째. 일단 얘네가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뒤에 오는 이모음이나 반모음이는 반드시 형식이야. 즉 실질일 땐 안 된다는 얘기야.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반니랑을 밟지 마라. 얘가 지금 명사야. 얘가가 그럴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니까. 얘가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음끝규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비음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만약에 잘 들어봐. 두 번째. 야, 저 밭이랑 논이랑 우리 거야. 했다고 쳐보자. 요때 이 이랑이라는 거 와나 과와 같은 조사의 의미야. 조사. 접속조사라고 그래, 우리가 이걸. 접속조사.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지. 이해가 가지? 이럴 때는 당연히 밭이랑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형태인데 얘는 다시 한번 명사고 얘는 조사입니다. 품사가 다르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적어야 돼요. 일단 다음 두 번째. 앞서 우리가 비음화하고 유음화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동화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국외음화는 놀랍게도 동화 현상이에요. 동화 현상이긴 한데 자음과 모음이 부딪혀서 나타나는 동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이 개념을 절대 언급하지 않아. 고1 때도 언급하지 않아.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2학년부터는 이걸 동화 현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왜 이게 동화 현상인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그래도 급한 마음에 잘 그려지네. 코가 성형했어. 너무 어떡해. 잘 들어. 네. 여기 이빨. 이렇게 이빨. 그러면 일단 자음의 소리 나는 위치. 먼저 지읒. 여기 지읒부터 정리해봐요. 지읒이나 치읒. 이 잇몸 소리야. 잇몸 소리니까 여기다 점을 찍을게. 여기 잇몸. 여기 이렇게. 요 정도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해했죠? 이. 얘가 뒤에 이모음하고 만나잖아. 이렇게. 이모음은 대략 어디쯤이냐? 혀가 아까도 얘기했듯 또 요쯤이에요. 이해했어? 자, 그런데 잘 들어봐. 얘가 뭐로 바뀐대? 치읓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럼 지읒은 센 입천장 소리잖아. 센 입천장 소리면 어디냐? 바로 그 안쪽이야. 자, 이게 노란색이야. 그럼 이제 잘 들어봐. 잇몸 소리하고 이하고 만났어.
그런데 발음하기 어려워서 좀 더 가까운 센 입천장 소리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와 얘 사이의 조음의 위치가 얘와 얘 사이의 조음의 위치보다 더 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와 얘 사이의 조음의 위치보다 더 가까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얘와 얘 사이의 조음의 위치보다 얘와 얘 사이의 조음의 위치가 더 가깝다고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와 얘가 만나면 얘로 변하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음의 위치가 유사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는 동화현상이라고 설명해요. 영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좋아요. 어머나? 어머나? 자, 그러면 일단 과제를 정리를 해드릴 텐데 과제는 맨 앞에 다시 우리 학습활동, 확인활동 학습 있죠? 확인학습 지금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돼. 푸른국어 7쪽. 푸른국어 7쪽. 그 다음에 그 앞에도 있었나? 푸른국어 7쪽 맞아. 거기 가고 그 다음에 지금 푸른국어 몇 쪽이냐? 14쪽. 푸른국어 14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문제인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맛배기로 몇 문제만 보여드리는데 다는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 받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여기 있구나. 서연아, 좋아요. 다음은 뽕해. 영아. 근데 이제 잠깐만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노트에다가 정리할 것들도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일단 우리가 아직 음운 변동을 다 마무리는 하진 않았지만 일단 다 푸세요. 여러 가지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다 푸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15번 봐봐. 문제는 문제대로 푸시면 되고요. 다 꼼꼼하게 읽고 풀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 있죠. 거기 모든 단어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 표로 정리하세요. 표로
정리를 하는데 그 표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단어를 쓰세요. 단어. 그럼 예를 들어 첫 번째. 자, 이렇게 썼죠? 그럼 두 번째, 얘의 발음을 쓰세요. 발음.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타난 음운 변동을 쓰시면 되는데요. 앞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반드시 순서대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끝규. 야, 그러니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써. 알겠지? 다 쓸 필요 없어. 끝규.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뭐야? 비음어. 그 다음에 뭐야?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으로 된소리. 이렇게 쫙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 그래봤자 아마 몇 장 안 돼.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지? 오케이. 다음 주는 다시 얘기하는데 특강은 몇 시부터요? 특강 3시부터. 3시부터. 오케이. 됐어. 정리 끝. 아, 자. 잠깐만. 이거 좀 찍고. 어머나, 쟤 또 어디로 갔어? 쟤 지금, 야, 나, 차니? 차니? 아, 지금 못 찾고 있어. 끄자, 어차피. 잠깐만, 쑥 한번 돌아보고. 자, 됐어. 꺼.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